2018년도 11월 9일 코인업TV 일부 방송 목소리 테스트 중입니다. 자, 2018년도 11월 9일 코인업TV 일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 분석과 차트 분석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의 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자, 오늘 핵 이슈,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터졌죠. 영향력은 저는 생각보다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슈가 된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다른 코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인빗 차트고요. 코인빗 차트의 덱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퓨어빗 거래소 거래소를 사칭해서 퓨어빗 쪽에서 이제 뭐 공식 카톡방도 만들고 텔레그램 방도 만들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투자금들을 이제 받았겠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제 그 퓨어빗 거래소에서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커뮤니티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퓨어빗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반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거래소였을 뿐이고요. 거래소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뭘 어떤 코인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퓨어빗에서 퓨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탄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을 가지고서 출시를 하는데 이제 사전 판매를 했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ICO와 같은 과정을 거쳤죠. 근데 보통의 ICO와 달랐던 점은 보통 ICO는 개별적으로 투자자 개개인이 다 이더리움 TXID 즉 지갑 주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퓨어빗에서 ICO를 통해서 사전 판매를 할 때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각각의 고유의 어떤 이쪽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지갑 주소가 고유로 발급이 됐었을 겁니다. 그랬어야 되고. 근데 이제 퓨어빗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 지갑이죠. 하나의 지갑 주소로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은 구글을 통해서 마케팅 홍보를 해왔고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뭐 바람도 잡았을 거고 투자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쭉 했을 겁니다. 이제 문제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캡처본을 준비는 못했는데 이 카카오톡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죠. 오늘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이게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카카오톡 오픈 카카오톡 맨 상단에는 공지사항이 적혀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이 사전 판매를 했던 물량이 이제 전부 다 판매 완료되었다. 판매가 완료되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방장의 권한을 가진 운영진 쪽이겠죠. 주최 측에서 이 방에 들어와 있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강퇴를 시킵니다. 강퇴를 시키고 중간에 한마디를 남기죠. 땡큐. 라고 하고 계속 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보신 분들이 이제 캡처를 뜬 것이고 홈페이지로 달려갔겠죠. 투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갔는데 홈페이지의 IP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구글에 올렸던 각종 마케팅 문구나 배너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라졌고요. 카카오톡도 이제 없어졌겠죠. 다 강퇴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더리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흔적을 남는 것, 즉 장부에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스캔이라고 하는 걸 사이트를 통해서 추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금한, 송금한 이더리움이 어느 지갑 주소로 갔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TXID를 조회를 해보니까 약 13,000개에서 2만 개의 이더리움이 이제 모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다? 인출됐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은 50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송금이 되었고
실제로 업비트의 이더리움 마켓에 갑자기 매도벽들이 막 100몇 개씩 되는 호가창별로 매도벽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실제로 지금 떨어졌었죠. 그래서 피해 규모는 결국 13,000개에서 뭐 2만 이더 또는 뭐 그 이상 뭐 4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75억이라고 추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70억이라고 했을 때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75억을 먹튀를 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이버 실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슈 사건이 터지고 나서 퓨어빗이 뭐 유명한 곳이 전혀 아니니까 뭐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뭐 이렇게 이슈화될 만한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이제 해킹과 이런 사기 피해 사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말 메이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그럴 일 전혀 없지만, 전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의 희박하지만 그리고 코인빗도 마찬가지죠. 희박하지만 메이저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 자체가 엄청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는 물론 피해자분들은 안타깝고 또 피해 규모는 물론 엄청 큽니다. 75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각종 걱정하는 것은 코인판의 전체적인 지금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또는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또 규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막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방향, 그리고 원화 알트코인들의 움트는 이른 봄이 오는 듯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이긴 했었는데 분명히 찬물을 끼얹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절대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비트코인도 어쨌든 뭐 지지선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지만 지지선까지 지금 이제 또 조정이 또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업비트에 있는 시세를 떨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비트가 아니라 이런 또 소식을 또 하필 정보 수집을 또 차라리 이렇게 또 열심히 안 하면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런 것들을 눈 동냥하고 귀 동냥하신 분들은 이거 난리 나겠구나 싶어서 또 막 현금화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시세가 또 패닉셀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실까봐 오히려 매수를 추천해 드렸죠. 이더리움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이더리움이 시총 몇입니까, 여러분들? 마켓캡 2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그리고 시총 총 4위 안에 들어와 있는 코인들은요, 무슨 전혀 그 코인의 최상위 이행 가계자가 아니라면 시세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걸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맨날 고래고래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게 아니고, 세력 고래 이런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최상위층에 있는 포식자들, 거래소 관계자들보다도 더 센, 더 돈이 많은, 정말 세계의 금융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주류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세가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어디에서만 떨어지는 겁니까? 이 소식이 알게 되고 퍼지고 있는 한국 시장, 특히 업비트에서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전 세계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국내 업비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더, 특히 비트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빠지겠죠. 근데 거기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더 극렬하게 빠질 것이고, 역프리미엄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는, 전 세계가 이더리움이 뭐 조금씩 빠지고 있었다,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이슈까지 먼저 파급력을 받아서 하나 빠질 거 뭐 10개씩, 뭐 5개씩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역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매수의 기회.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이 75억 이더리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이 문제, 사기 문제가 코인판 전체, 전 세계 코인 시장에 막대한 핵펀치를 날릴 수는 없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막 손해를 보신 분도 있겠죠. 자기가 매수한 가격까지 왔을 때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대응 가능하다고 하면은 손절해가지고 뭐 밑에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추세 판단까지 할 수 있었을까? 뭐 있는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실제 내가 그 시간대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추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손절을 하고 다시 잡고 이런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개수를 늘리고 싶거나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오후 6시 기준인데 오후 6시 19분에 그렇게 오더를 드리고 6시 19분 뒤에 현재 시간 방송하기 직전에 실제로 업비트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심심하실 때 업비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넘어오는 뭐 500개 이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정의 구현을 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자기들은 이것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정의 구현하겠다. 정의 구현을 하겠다. 굉장히 잘한 조치죠. 굉장히 잘한 조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뭐 잘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포커싱을 맞추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업비트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효과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심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수많은 사건, 안 좋은 사건들,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러한 에피소드의 하나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일반 대다수가 수백만 명이 이제 뭐 수백 수천만의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조리 다 뱅크런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업비트에서 이런 조치까지도 나오면서 그러한 제가 파악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했던 군중 심리를 또 제어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저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퍼드가 거래소 코인, 그리고 또 민원 넣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업비트하고 빗썸이 8, 9월 달에 부터 시작해서 지금 덱스코인까지 이어지는 거래소 코인, 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죠. 정부에서 그리고 딱 붙들고서 지켜보는 거래소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지금 신경 쓰이게 할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 빗썸은 못한 것이고 업비트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은 되죠. 하고 싶어 하는데 둘 다 하고 싶어 하죠. 빗썸은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아무튼 간에 제일 그래서 나왔던 퍼드는 지금 중소형 거래소들 거래소 코인들 가지고 뭐 하는 애들 이거 뭐 민원 넣겠다 뭐 청원 게시판에 올리겠다 이런 퍼드가 나오면서 오늘 어쨌든 국내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요 시세가 다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덱스를 포함해서
캐셔레스트의 캡코인까지도 박살이 나긴 났어요. 막 엄청나게 심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일반 대다수의 대중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막 패닉셀을 하고 현금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이게 뭐 이거죠. 뭐 그래서 이게 뭐 방송에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도 떴고 또 이것을 일부러 퍼드를 유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서 퍼드를 유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향가 없다는 걸 알죠? 코인판이 안 망할 걸 아는 사람들이죠. 단기간 내에. 최소한 단기간 내에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니까 저점에서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또 뉴스를 또 전문적으로 나릅니다. 찌라시만 나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짜 유명한 언론사들도 이런 걸 나르는 경우가 많죠. 업비트 사태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모르셨던 분들 또는 관심이 있었는데 뭐 다행히 피해자가 안 되셨던 분들 등등은 당연히 뭐 신규 거래소들 들어가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캐셔레스트나 코인제스트나 그리고 이 코인빗 물론 다 코인빗 같은 게 얼마 나온 지 안 됐지만 제가 비트소닉 같은 경우에 바로 소개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비트소닉이 지금 그나마 중형급 중에서는 제일 신규인데 코인빗이 더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즉 어느 정도 완전히 신규일 때 기회를 먼저 잡을 수도 있는 게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시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 즉 정상적인 거래량, 자전 거래량을 제외하고 일반 다수가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확인을 해서 저도 그런 거래소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이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규 거래소들 요새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KB 거래소도 그렇고 등등등 너무나 많은 거래소가 있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 특정 거래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100일 정도는 지켜봐야죠. 아무리 못해도. 두 번째는 언론을 대하는 자세인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 테크닉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지. 뭔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꾸 이유를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하니까 이유라도 알고 싶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기도 하지만 또 이유를 알고 싶은. 그러다 뭐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웹서핑이죠. 검색을 했고 찌라시는 믿으면 안 되지. 어떤 개인이 말하는 나랑 똑같은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다른 투자자가 말하는 건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결국 전통적 방식의 언론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이죠. 연합뉴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무슨 조선일보였던가 되게 하여튼 유명한 경제신문지 매일경제는 아닙니다. 데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업비트 사태 때 제가 그걸로도 제가 그 교육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처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느냐 어디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냐만 보고 이제 그 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죠.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코인판에서만큼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고 뭐 의도를 실제로 내면적으로 했더라도 외면적으로는 그냥 언론사들은 자기들도 잘못 정보를 최초 제공자 자기들도 뭐 피해자다 코스프레 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 상품인데 원금 보장형 상품도 아니고 나라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나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하는 것이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기사를 믿었는데 야 어떻게 뭐 조선일보가 그럴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출처 에이다 코인이 있는데 에이다 코인에 이제 한 운영진이 뭐 얘기를 했다. 아니면 공식 어떤 코인의 공식 텔레그램 공식 커뮤니티 어디에서 얘기했다. 되게 코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 어느 대학교의 뭐 코인 관련 뭐 전공 뭐 교수 IT 쪽에 뭐 등등등 어떤 그 인물의 스펙과 그 인물이 이 코인의 어떤 관련성을 보고 아 그럼 믿을만 하겠구나. 되게 합리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함정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뉴스를 안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언론을 일단 믿지 마셔야 되고 언론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보긴 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느냐? 자극성을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출처를 보고 하지 마시고 제발 자극성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참이네. 참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거짓이니까 이렇게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방향은 오늘 이것이 시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오히려 추매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분석을 했는데 시세가 또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은 비트코인의 영향도 있지만 또 일부 대다수 저보다 더 많은 군중 집합체는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즉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일시적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극성.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자극적이면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는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나 앞으로 투자하기 뭐가 좋을까, 뭐가 가격이 오를까, 뭐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넌센스고요.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 자극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보셨을 때 의미가 있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충분히 자극적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겠다. 되게 나쁘게 자극적이구나.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센텐스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되게 긍정적인 뉴스구나.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되게 누구나 다 알만한 뭐 기업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항상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알리바바 삼성, 덱스코인의 헥사라고 하는 그룹 아시죠? 덱스코인이 이번에 후원사 이제 그 같이 협력사로 헥사가 조인이 돼가지고 공식 오피셜로 공지를 냈는데 가격 상승은 없었어요. 근데 코인빗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좀 예상 의외다. 되게 많이 가격이 오를 줄 알았다. 되게 큰 호재라고 이제 이걸 기획한 쪽에서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가격이 안 올랐을까? 자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아주 세게 말하면 대다수의 코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석할 능력이 부족해서 즉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이게 헥사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저희도 왜 보통 브랜드 이름을 많이 알지 그 회사의 법인명이라든가 이 법인명과 브랜드명은 또 다른 것이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어떤 이미지와 그것을 직접 이렇게 조율하는 법인명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 헥사가 코인빗이랑 뭐 되게 그냥 뭐 좋은 뉴스인가 보다 딱 이런 거지. 자극적인 것. 만약에 삼성이나 뭐 중국의 알리바바, 뭐 애플, 우리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코인 공부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 공부가 없더라도 다 아는 기업에서 만약에 뭐 코인빗 덱스와 아니면 업비트와 짝짝꿍 하겠다.
그러면 그 자극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낌이 오시죠? 엄청 자극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더라도 자극적이 난다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단타로 들어가면 되겠죠. 알아서 개미들이 다 붙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스는 항상 자극성을 보는 것이지 반대로 거짓이다. 거짓이다 하더라도 거짓이니까 안 팔아도 돼. 근데 시장이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또 미리부터 또 조심해서 일부 물량이라도 팔아놓는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위험군 투자에 속하는 것이죠.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추세를 그래서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이슈가 된 코인판 업계의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퓨어빗 사태. 물론 또 이것이 정말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시그널이 돼가지고 정말 뭐 정부의 계획까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부 방송은 마무리하겠고요. 자, 2부 방송에서는 이제 덱스의 가격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허매수벽이기도 하면서 거래소의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매수벽들이 한 4틱 정도 밀려났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당연히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 뭐 퓨어빗의 정 타겟이 되는 것이 이제 거래소 코인들의 안정성 정말 전혀 이제 팩트는 전혀 그 코인빗한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잴 수는 없는데 막 퍼드가 막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쁜 뉴스가 없더라도 코인빗의 덱스가 차트상 4시간 본 기준으로 이제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덱스가 생명력을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차트상의 안정성을 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2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